자, 부동산. 네, 헝다그룹이 이제 그 파산은 지금 아니고요. 파산설. 이미 제가 저번 주 생방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헝다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2위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2위 정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베이징 건설, 국영이죠. 그 다음에 상하이 건설, 콩코드 건설. 콩코드는 민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설 회사들이 국영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시키는 대로 딱딱딱 뭐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헝다그룹이 파산설에 들어가 있지만 파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이게 며칠을 지금 끌고 있고요. 오늘이 바로 1,400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 첫 고비이기도 하다 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월가에서는 첫날 이 소문이 돌았을 적에는 600 몇십 포인트가 빠지기도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똥이 어차피 오는데 우리나라가 참 문재인이가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일에 헝다그룹 제가 생방하는 날, 그 다음 날부터 휴가가 아니었다면, 휴가철이죠. 뭐 5일을 놀았으니까. 휴가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폭락하고 달러가 1,200원을 넘었을 확률이 많죠. 왜 사진이 안 바뀝니까? 헝다그룹.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헝다그룹이 이제 파산을, 자, 이거 보시면 알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허허벌판에다가 저런 식으로 계속 문어발식으로 부동산을 짓고 거기에 이제 누가 사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집니다. 저것뿐이 아니고 무슨 얘네는 무슨 무슨 전기차 뭐 할 거 없이 무슨 호텔업 안 하는 게 없이 왜? 대출을 뽑았으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를 뭘 기업을 인수하고 또 만들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계 돈을 뽑아서 계속 일을 쓰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일이 요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채권 357조라는 1조 9,500억 위안이라고 하네요. 이런 일이 이제 규모의 빅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진다. 이런 내용의 헝다그룹 이제 파산설까지 이제 나돌고 있는 중이고요. 헝다는 그동안 대출에 의지해 부동산 사업을 벌이다 중국 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 회수에 나서자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 똑같죠. 돈을 회수하고 있죠.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이거는 뭐 뻔히 시기가 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아마도 이제 중국에서 헝다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살릴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헝다가 도살하면 150만 명이 추상되는 선 분양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8,440개 협력사가 줄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고요. 그 밑에 뭐 문어발처럼 또 그 협력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줄도산 그리고 돈을 빌려준 중국계 은행들 그리고 미국, 스위스, 프랑스 엄청 많더군요. 그 금융사들이 위기로 이제 전이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시킨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연상시키는 중국판 리먼 사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거리로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위험수는 오늘 뭐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주식 상황을 조금 들여다 봤을 때 외국인들이 14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운이 좋다. 예. 운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헝다그룹 파산설이 돌 적에 미국 600포인트가 꽉 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50포인트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오르는 척 하다가 지금 조금 안정세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정세라고 보고 싶지 않고요. 기간이 계속 이 3천 정도를 지금 파는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것을 또 왜
외국인들, 기관이 지금 팔고 있는 걸 외국인들은 지금 오히려 거꾸로 산다. 이런 내용이고, 개인은 조금 팔고 있다. 항상 개인은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런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운이 참, 이 정권이 운이 대단히 좋다. 이게, 제가 볼 적에, 헝다그룹이 파산, 설 첫날이었으면은 5일을 쉬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굉장히 토일, 월, 화, 수 5일을 놀면서 약간 안정세로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헝다그룹의 이 파산, 설이 과연 지금 고민은 뭐 제가 볼 때는 헝다는 망했고요. 예, 망한 거죠. 예.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대출로 비비면서 대출로 이어서 대출로 비비적거리면서 살아온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이제 돈을 과연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이냐 이제 두 가지. 이게 뭐 파산해도 별 큰 뭐 중국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퉁 털자 이때 이거냐 아니면 도와주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왜냐 하면은 1,400억이 넘는 이거를 채무 디볼트 불이행을 하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그리고 이제 겁나게 압박이 들어올 확률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고민에 들어간 것 같고 아직까지 결정은 안 져 있습니다. 이거를 못 갚을 시에 디볼트 되는 현상이 될 시에는 결국 헝다그룹의 357조는 이제 사라지고요. 그것뿐이 아닌 뭐 자기네가 이제 물건을 팔면은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양을 하고 뭐는 꿈 같은 얘기고요. 지금 부동산은 누가 분양을 하면 삽니까? 지금 중국에서.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또 완성은 안 합니까? 완성하는데 또 돈 들어야 되는데 누가 여기다가 또 돈을 퍼붓니까? 그거 돈을 더 달래는 거죠. 우리 파산하면 얘네 돈 하나도 못 건져. 네롱. 그러니까 우리 돈 계속 줘. 대줘.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도 그런 회사들이 많죠. 협박하는 회사들. 사람 누구 협박하죠? 직원들 우리 많이 고용하고 있으니까 빨리 돈 대출 줘. 안 그러면 이 직원들 3만 명 다 실직된다. 무직된다. 그럼 누가 책임질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일쯤에 오늘 뭐 갚아야 되니까 내일쯤에 아니면 오늘 오후쯤에 확고하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파산이 되게 되면은 큰 부담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헝다그룹 파산하고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먼 브라더스는 이제 달러의 원천이 미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헝다그룹은 그런 조건의 어떤 자율적인 일이 아니었고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의 국가에서 운행을 하는데 한 족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평상. 그래서 그것처럼 그렇게 크게 갈 것이냐 이거는 조금 헝다그룹하고는 좀 질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국인들이 5년간 건강보험으로 30억 원씩 1인당 다 갔다고 합니다. 무임승차 비판을 하면서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인 한 명당 총 30억 원의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세금 1푼도 안 깎아주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들 총 엄청 많네요. 455만 9천 명이 중국인들이 거의 뭐 한 80%, 85% 되겠죠.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모두 3조 6,621억 원이 된다는 집계를 내렸습니다. 1인당 30억 원에 5년 동안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을 급여를 지급한 것이죠. 그것들 건강하게 고쳐주는데 무슨 한국에 와가지고 무슨 암 수술하고 무슨 수술하고 뭐 별거 다 했나 이빨 쑤시고 뭐 이빨 하는 거 다 하고 뭐 이지랄들 했나 봅니다. 5년간의 최고 급여자는 32억 9,501억 원의 진료를 받았고요. 아니 나는 보험료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내가 지금 병원 가가지고 나는 뭘 건강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서 받은 게 뭐 얼마나 돼, 몇 푼, 1년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진짜. 얼마나 아픈 것들이 여기 가지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고 친인척까지 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참, 대한민국 돈 많다, 진짜. 응?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은 중국인 본인 부담금은 3억 3,200만 원? 1인당 30억씩 5년 동안 받아 처먹고 부담금은 3억 3,200만 원밖에 안 됐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 정말 내가 이러는데 지금 배알이 안 꼴리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읍니다. 단돈 세무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세무서에서 단돈 1원 한 푼도 뭘 얘기를 하면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금 다 뜯어가고 재산 다 줄여놓고 우리들 재산은 다 없애버리는 거죠. 왜?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팔아야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팔아야 뭘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합니까? 뭘 가지고 생활을 하고 뭘 가지고 뭐 관리비를 내고 뭘 가지고 사람들 밥을 사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재산은 다 줄어주고 없어지고 남한테 퍼주는 건 5년간 건강보험료로 30억을 줬다고? 이런 개나라가 있습니까? 진짜. 자,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미국의 테이터링, 자, 금리 인상합니다. 말은 내년에 금리 인상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그저께 2시간 동안 회계사와 아는 변호사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금리는 벌써 몰개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50만 불을 받으면 그 전에 한 3% 정도의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3%가 넘죠. 그 정도의 이자를 냈는데 지금은 4% 이상의 세금을 내서 대출을 받고요. 미국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집을 살 때 대출을 70% 이상 받아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시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였기 때문에 이자가 금리가 제로였어요. 그런데 금리를 올린다고 딱 시작하자마자 3개월 동안에 3%를 올립니다. 그냥 뭐 시간이 걸리면서 뭐 조금 있다가 뭐 2달 있다 올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금리는 보름에 한 번씩 팍, 또 보름 있다 팍, 또 보름 있다 팍 이렇게 해서 갑자기 6%까지 세금이 그냥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이자로. 엄청나게 그동안 퍼줬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뭐 가면은 막 좋다 그러고 받았잖아요. 대출들 다 있어요. 미국은.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출 이자를 3% 내다가 갑자기 7%를 내라. 그래 보세요. 1억 빌렸는데 70만 원 내라 그러면 30만 원 내다가 70만 원 내라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테이터링, 금리 인상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9월에 굉장히 비상사태는 접어들었잖아요. 네? 금리 올렸고요. 테이터링이 오기 전에 크게 한 방 펑 터지기 전에 미리 금융위기가 올까봐 두려우니까 비트코인 문제도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미리 금리를 딱 올리고 치고 가고 있어요. 그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대출을 썼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어요. 변동금리를 쓰거나 카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5%에서 6%까지 세금을 내면 1억 빌렸으면 60만 원씩 세금을 또는 50만 원씩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그리고 VIP한테 줬던 이런 특혜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이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돈이 좀 먹고 있죠. 그러는 그 돈을 이자로 빼서 쓰겠다. 그리고 전기요금 오릅니다. 보험료 오릅니다. 전부 다 오릅니다. 우리한테 뺏은 거 이제 오릅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세요. 자, 준비 다 되셨죠? 짠짜르란 짠짠짠짠짜르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거는 이제 겨울 되면은 뭐 많이 쓰죠. 이렇게 뭐 추우니까 불도 안 꺼놓고, 뭐 여름에도 에어컨 뭐 때문에 뭐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깃발이 시작됐으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테이퍼링 시사가 아니고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올 그 재테크를 해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거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순위 1위가 여러분 뭘까요? 달러입니다. 자, 달러가 올 가장 1위로 투자해서 재테크 1위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보면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100만 불이면 10억입니다. 10억 동안에 우리가 쭉 이어온 게 1100원대에서 달러가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 텍스가 없어요. 달러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달러도 뭐 이제 텍스를 받을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바꾸면 그래서 100만 불이면 10억. 10억이 넘는데 이제 10억으로 칩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바꾸려고 하면 이제 1200원대로 올라가게 되면 1억을 버는 겁니다. 1억. 달러는 아마 헝다그룹이 파산하게 되면은 상당히 1200원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지금 굉장히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디서 잡나요? 외환 쪽에서 잡겠죠. 예. 제발 올라가면 안 돼. 1200원 올라가면은 끝장이다. 빨리 잡아. 얼마? 그래. 2천억, 3천억 빨리 쏴! 막판에 쏴! 못 오르게 막판에 쏴! 3원 내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끝나는 걸로 빨리! 와, 어디까지 잡을래, 니네? 외국인 주식, 지금 오늘 다행히 사네. 다행히 사. 아시겠죠, 여러분? 다행히 사. 외국인 애들이 안 팔았어. 오늘 팔았으면은 1200원 갔겠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